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왜 치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캡틴 마블 딱 한 편만 임팩트 있게 저희가 얘기할 거죠. 네. 네. 지금 다 드릉드릉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설명 하시려고. I'm gonna end it. 약간 평점이 약간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딱 극명하게 재밌게 본 사람, 재미없게 본 사람 손 한번 들고 시작할까요? 네. 네. 재밌게 본 사람. 아 진짜? 그럼 세 분은 재미없게 보시는. 네, 저도 재미없게 봤어요. 아니 그 마블 영화 다른 거는 뭐 좋아하셨어요? 저는 각자 앤트맨. 좀 최고로 뽑는 게 있잖아요. 저는 윈터솔저. 저도 윈터솔저. 캡틴 아메리카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저도 윈터솔저 라그나로크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저는 맞다. 전망래님은 일단 좀 밝히고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마블 영화 자체를 안 봤어요? 잘 안 좋아해요. 너무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몰아가기. 안 본 사람의 마인드로 뭐 그래도 꽤 챙겨봤는데 저는 어벤져스 1 네. 저랑 편집장님 그때 같이 시사회에서 봤잖아요. 그거 둘이 상급인데?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막 이랬는데 이제 반응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도 얘기할 때 이제 중간에 조금 지루하긴 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긴 했었죠. 네. 저는 뭐 모든 마블 영화를 다 본 입장에서 보면서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처음이에요. 캡틴 마블. 네네. 다른 영화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아이언맨 2라든지 뭐 토르 다크홀드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재미는 없을지언정 기대에 못 미치네라는 생각은 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닉 퓨리랑 둘이 만나서 이제 파트너를 이루고 로드무비 형식을 취하면서부터 와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긴장감이 훅 떨어지고 저는 원래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보고 크게 재미를 좀 못 느끼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유독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 캡틴 마블이.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예. 이렇게 즐겨보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영화가 마블 영화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주위가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해도 이제 크게 뭐 팬이 아니다 보니까 별 큰 감흥이 없다가 이번 거는 오히려 그 영화 외적으로 되게 막 이슈가 많으니까 오히려 궁금하긴 했어요. 이번에 뭐길래 다들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예매를 하던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물어뜯고 하는지 그래서 조금 흥미가 갔긴 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이거 계속 기억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 남다른 시도는 재밌었는데 그 전개 과정에서 이게 9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90년대 그 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드라마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어서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올드한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이 감독이 원하는 건 굉장한 탄탄한 연기력을 원했던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이 브리라스는 알파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똑똑하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가 제일 포커스에 맞췄던 것도 캐스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얼마나 안 어울릴까를 사실 좀 주안점을 두고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에밀리 블런트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는 에밀리 블런트가 아니고 이 친구가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밀리 블런트가 했다면은 에밀리 블런트가 했으면 너무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너무 저 사람은 그러네 슈퍼히어로 그냥 여성 캡틴 아메리카 딱 그런 느낌이 났었을 것 같은데 딱 이 브리 라슨이 함으로써 약간 반항기도 있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잘 표현은 된 것 같아요. 그 9인치 네일스 그 티셔츠를 계속 입고 나오잖아요. 가죽 자켓 너무 잘 어울리던데. 맞아요. 그 느낌. 저는 뭐 브리 라슨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논란이라거나 뭐 연기력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엉망이라서 각본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브리 라슨의 연기라거나 이런 그 사람의 뭐 퍼스널리티 이런 게 드러날 만큼의 무대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사실 이게 브리 라슨의 잘못이 아닌데 이번엔 유독 좀 새롭다는 생각은 들기가 했어요. 되게 새로운 이미지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영화 자체나 그 브리 라슨까지 가기도 전에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브리 라슨이 자기의 연기력을 마음껏
펼친다거나 그렇죠. 그러기 힘든 구조였다고 생각해서 건필렘님께서 네. 중간에 지루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 네. 단톡방에서도 뭐 네. 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봐서 어느 부분이 늘어졌는지. 그러니까 이 닉 퓨리하고 캡틴 마블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90년대 거기 드라마 블루문 특급이나 버디 무비 같은 거 레밍턴 스타일 막 그런 식의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들을 좀 살렸는데 그걸 또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제 친구들은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뭐 로보캅을 오마주한 부분도 있고 90년대 형사물 버디 무비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명의 형사가 무언가를 찾아 나설 때는 그 무언가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든지 뭐 그런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브리 라슨이랑 닉 퓨리가 뭘 찾으러 간 거였죠 그때? 자기 그 박사에 대한 그죠? 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요만큼의 단서를 가지고 거기 가는 건데 일단 거기서부터 좀 사람들이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관객이 아는 거랑 얘들이 아는 거랑 이걸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얘들이 지금 뭘 하러 갈 건지. 그 뻔히 아는 것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관객들한테도 궁금증을 안겨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루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보면서 와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더니 영화 자체를 1990년대 스타일로 해놓으면 어쩌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딱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런 게 비유인 것 딱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소품으로만 있지 뭔가 잘 엮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메시지. 그 영화를 굳이 예전 영화를 리메이크할 때는 이 시대에 맞게끔 리메이크를 하듯이 이 영화도 90년대를 배경으로 했을지언정 지금의 관객들에게 널리 먹힐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연출을 선보였어야 하는데 딱 그대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니까 대번에 지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둘이 계속 이제 뭔가를 찾으러 떠날 때 보통의 영화 같았으면은 엄청난 추격을 당하잖아요. 얘네가 너무 한가해 보였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 추적하긴 했는데 스크롤이 쫓아왔었나요? 근데 누군가 추적하긴 했었는데 이 본인들에게는 별다른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얼마나 대충 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닉 퓨리가 그 시체를 해부한 후에 그 여자를 찾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찾은 장면. 바로 무슨 그 뮤직 박스 있는 바에서 바로 찾은 거죠. 어떻게 찾았지? 건너뛰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크롤의 대장 탈로스는 잘도 편리하게 쉴드 본부에 그것도 심지어 닉 퓨리의 대장 그러니까요. 위 상사로 변신했어. 그거는 또 어떻게 알고 저기까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너무 편리하게 넘어가는 지점이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굳이 이런 걸 걸고 넘어지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띄었다는 거는 정말 영화가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허술한 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초반부에 좀 이건 좀 웃기는 장면이었는데 그 탈루스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이제 닉 퓨리의 조수석에 앉고 전철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닉 퓨리가 이 사람이 스크롤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죠. 차가 쾅 부딪힌 다음에 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잖아요. 스크롤 외계인이 지구인도 아니고. 근데 탈루스는 막 이렇게 블라스트 맞는데도 가슴에 멀쩡하잖아요. 괜찮다고 말하죠. 뭐지? 교통사고로 이렇게 외계인이 죽는 경우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교통사고 사망. 맞아. 그렇긴 하네요. 뭐지? 갑자기 밸런스가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약간 초반에 왜 이러는 거지? 그것뿐 아니라 그 분장 자체도 스크롤. 네, 맞아요. 위압감이 저도 덜하고 되게 진짜 90년대 그게 컨셉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탈로스가 90년대 다른 분장 같은 마블에서도 나왔던 아니요. 이번에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그 스크롤족의 그 외모라든지 이런 게 우레메. 너무 그 친근해서 얘네가 우레메 아니에요? 저기 뭐야 악역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것도 불만 중 하나가 반전을 위한 이건 명백히 반전을 위한 반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했으면 처음에 잡았을 때 부탁을 하잖아. 설명을 나왔겠죠. 읍소를 하면서 이 영화가 더더욱 각본이나 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런 의구심을
못 갖게끔 이런 태클을 못 걸게끔 그럴듯하게 그렸어야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분명히 물어볼 수 있었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 지경이 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지고는 사실은 얘는 착한 애고 네 도움이 필요해. 이거는 명백히 반전을 위한 반전인 거죠. 깔수록 양파처럼 까둑까둑 계속 나오네요. 내면을 탐험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긴장감이 안 느껴져서 저는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 전부 대사로 풀잖아요. 네. 니피리하고 대사로 풀고 그 친구 결정적으로 그 친구 만나서 대사로 풀고. 이게 장면은 뭐 소소하게 좋은 장면들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하나도 쫄깃하지 않았고 그 말씀하셨다시피 네가 옛날에 그런 애였어. 너는 그렇게 따뜻한 애였고 용감한 애였어. 아, 나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제가 이건 제 리뷰에서는 스포일러라서 말 안 했던 건데 사실 제가 개봉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분명히 맨스플레인이나 그 가스라이팅의 컨셉하고 있을 거라고. 정확히 그렇게 시작을 하죠. 정확히 가스라이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주인공이 자아를 찾게 되고 각성하게 되는 과정은 똑같이 자기 친구의 말 몇 마디에 휘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캐릭터에게서 주변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빼면 뭐가 남느냐는 뭔가 능동적으로 주인공이 각성하는 게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슈퍼히어로의 공식에 보면 이제 뭐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고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피하고 싶었다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었어. 왜?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스크럴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구장창 대사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대사로 다 던지죠. 그것도. 심지어 회상 장면에서 아빠한테 왜 오빠는 시켜주면서 난 안 시켜주냐고. 그게 끝이었죠. 그게 끝이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돼가지고 그 친구의 딸이 이모라고 불렀나? 뭐 이모는 아빠랑 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랑 살았다. 이렇게 대사로 던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대사만 던지니까 대사도 좀 숨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촌스럽다고 느껴지만 너무 직설적이었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강박에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감춰서 세련되게 풀었을 걸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너무 그런 지점에 그냥 성의 없이 배치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녀가 각성하는 과정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이제 그런 것도 넘어가질 텐데. 그렇죠.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마블이 그동안 많이 쪼달렸구나. 왜냐하면 지금 10년 넘게 이어오면서 여성 캐릭터 단독 영화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영화 20편 이상 나오는 동안에도. 반면에 DC는 두세 편 만에 원더우먼을 만들었죠. 심지어 얘네들은 영화가 주구장창 실패하고 있는데도 원더우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원더우먼 개봉했을 때 리뷰하면서 이런 점은 칭찬에 마땅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제 마블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안 만드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어요. 니들은 뭐하냐? 왜 남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 캡틴 마블 만드니까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온갖 페미니즘 요소를 다 가져와가지고 덕지 다 떡칠을 해놓는 거야. 근데 정작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 생각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사가 직설적으로 나오는 것도 그래서요. 드라마로 만들 생각이 없는 거지. 못 만드는 거지. 왜? 시간이 없으니까. 주인공은 정작 스크롤이 되고 캡틴 마블이 뒷전이 되니까. 이 영화는 약간 마블의 면피용 영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그런 인상.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접근이나 시도는 좋았지만 너무 우리 이번에 한다. 페미니즘 영화 한다. 자, 잘 봐봐.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이런 느낌. 물론 개인적인 감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그렇게 초반에 엄청 달궜던 이슈의 그런 강도에 비해서 근데 거기다가 또 난민 문제까지 끄집어왔죠.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뭐 분명히 저는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고 그건 저도 바라는 바였어요. 왜냐하면 블랙팬서를 봤었기 때문에 블랙팬서가 흑인의 역사를 얼마나 이걸 드라마틱하게 잘 다뤘는지 봤기 때문에 분명히 마블이라면 이 페미니즘을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슈퍼히어로 탄생 과정에 그런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깔아서 이걸 조화를 잘 시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니와 갑자기 난민 문제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테서렉트는 이미 다른 영화에서 2번이나 중요한 사물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져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정작 주인공을 뒤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과연 해야 했을까? 저도 마블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는 그냥 그런 영화였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일단 지루한 거는 사실 저는 뭐 토르 1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지루했고 전망래님이 어떤 뭔가 직접적인 메시지가 너무 촌스럽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그 블랙팬서를 봤을 때는 그런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요? 방금도 얘기했던 그대로인데 블랙팬서는 이야기로 풀어내요. 여기는 대사로 던지고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SNS에서 봤던 것 중에 블랙팬서가 개봉했을 때 흑인들이 지금까지 백인들이 이런 기분을 느꼈단 말이지 나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다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저도 딱 비슷하게 느꼈는데 지금까지 남자들이 이런 기분을 느꼈단 말이지. 원더우먼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마블 영화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원더우먼도 때는 좋았어요. 이런 얘기 안 했었나요? 원더우먼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원더우먼은 태생부터 여신이었고 신이었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히어로가 돼서 더 이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가. 원더우먼이랑 조금 다른 지점은 원더우먼은 약간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캡틴 마블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걸 개의치 않는 여성 캐릭터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명확히 차이가 나고 그 로맨스가 아예 없잖아요. 또 이 영화는 이 영화가 나오고 원더우먼이랑 같이 또 많이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영화를 띄우기 위해 원더우먼을 뭐 까내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보다 원더우먼 훨씬 더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정작 이 영화의 감독은 원더우먼 있었기에 캡틴 마블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브리라슨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여성 캐릭터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 보면은 캐릭터들 단편적으로 보면 좋아요. 특히 마지막 장면 보세요. 얼마나 멋져. 근데 그게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아쉽고, 자체로는 진일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면이 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긴 했어요. 마지막에 질질 끌고 하는 장면. 네가 나보다 힘세다는 걸 증명해봐.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하는 건 사실 거기서 모든 보상이 될 만큼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직접적인 대사 전 좋았거든요. 네. 제가 같이 권필렘님하고 같이 영화를 봤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제일 빵 터지나 한번 봤는데 네. 그 USB를 꽂고 로딩 로딩 때 거기서 진짜 빵 터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리고 기자 시사면 그럴 수 있겠다. 일반 상영관에 가면 못 웃는 사람 많을걸요. 어려서 그걸 모르나? 기억을 모르죠. 제 세대는 알죠. 제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알 법도 한데. 요즘 애들은 그 디스켓 모양의 저장 버튼 디스켓 모양이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대요. 디스켓을 본 적이 없어서 플로. 그리고 USB도 아니었어요. CD롬이었어요. CD였어요. 로딩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막 주제랑 잘 엮인 건 모르겠지만 그냥 보는 재미는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TLC의 곡을 영화에서 이렇게 워터폴을 들으니까 너무 좋고 너바나는 그리고 그 페미니즘 그런 메시지를 실제로 살아있을 때 많이 그 커트 코베인이 얘기하고 했던 또 뮤지션이니까 그래서 픽을 했나 싶기도 하고. 리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영화는 음악도 페미니즘의 천조각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좋게 말하면 아주 이제 적절한 선곡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뻔한 선곡을 계속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 그 마지막에 다다르기 직전에 이제 함선에서 싸울 때도 노다웃의 Just a Girl 이 노래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뻔한 거 아닌가. 근데 심지어 또 마지막에 엔딩 곡은 홀의 셀레브리티 스킨인데 셀레브리티 스킨 같은 경우는 정말 미투 운동의 촉발지였던 하비 웨인스타인이 하고 이제 좀 악연이 있었어. 한 2005년인가 보면 지금도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있을 건데 2005년에 이제 한 매체에서 이제 할리우드에 오는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 했는데 2005년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커튼 러버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정말 딱 두 마디 했었어요. 이걸 약간 망설이는 말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하비 웨인스타인이 당신을 초대하면 절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재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엮어가지고 이걸 마지막
엔딩곡으로 선택을 했나? 이런 비하인드는 몰랐네요. 재밌다. 재밌다. 연막을 하네요. 딱 그 말이에요. 정말 짧게. 멋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 근데 이제 미투 운동이 터지면서 이제 그게 재발견이 됐던. 근데 이제 그 커튼 러브는 그 발언 때문에 자기 소속사였나 CAA라고 거기에 이제 뭐 징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비 아인슈타인이 그만큼 이제 파워가 있었으니까. 근데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커튼 러브 그런 발언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게. 근데 원래 커튼 러브가 라이엇 걸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음악 씬에서 락 음악 씬에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하던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의 일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성이 너무 두드러지는데 이제 이런 일화까지 있어가지고 노린 거구나 이거는. 거기 나오는 곡들이 막 너바나, R.E.M. 뭐 요 정도 빼면은 다 어쨌든 여자 보컬이 프론트 우먼으로 이렇게 하는 밴드거나 여성 뮤지션이거나 뭐 다 그런 곡들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트랙들은 좋았는데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할 만한 게 이렇게 우리가 막 어벤져스라든지 딱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곡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게 원더우먼 하면 딱 떠올리는 그 강렬한 그 음악이라든지 그 DC스러운 웅장한 그 몇몇 장면들은 또 음악이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특히 그 하이라이트 액션 씬이었는데 함선에서 싸우는 거 말이에요. 저도 그것도 너무 음악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알겠으나 그 색다른 시도는 알겠으나 튀더라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면 그런 이제 신나는 풍의 음악을 쓰고도 액션을 얼마든지 어우러지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가 앞섰는지 모르겠는데 액션이 먼저였는지 음악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닉 퓨리가 눈을 잃은 게 뭐 굉장한 전투를 통해서 그건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오류라고 생각해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보면 얘기를 해요. 저기 잠깐 벗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동료들끼리 서로 뭐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닉 퓨리가 자기는 예전에 이제 그렇게 낭만을 찾다가 눈을 잃었다. 자기는 눈을 잃었다 했는데 뭔 소린가 싶은 거죠. 이제 캡틴 마블을 보니까 고양이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죠. 고양이를 믿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윈터 솔저 당시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나 싶은 거죠. 이제 물론 이거 뭐 보기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오류거나 아니면 야 이게 좀 맞지 않는 장면이다. 너무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짜증이 나. 이거를 완전히 중독되게 해서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정말 역사를 10년 동안은 계속 복기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게 마블의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새 10년을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이 캡틴 마블을 보낸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슈퍼히어로 영화의 슈퍼히어로 퍼티그라고 점점 피로도가 사람들이 쌓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엄청 오래전에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결과로 보이지는 않아서 근데 사실 저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릭터는 뭐고 저 캐릭터는 뭐고 얘의 역사는 뭐고 그건 또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주위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 앞에 그거를 보고 가야 된다. 내가 왜 보고 가야 되냐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비단 뭐 마블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영화가 다 갖는 문제예요. 요즘 다 그렇게 되는 경향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팬 혹은 이렇게 즐기는 사람과 안 즐기는 사람의 갭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한 100년, 200년 뒤에 영화를 공부한 사람들이 더 큰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무슨 영화가 뭐가 있었나요? 그냥 마블. 더 큰 문제는 이제 마블이 TV로까지 확장된단 말이에요. 디즈니에서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를 만들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이미 넷플릭스랑 했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블의 수장이 공언하기로 이제 그 드라마는 디즈니 채널에서 만드는 드라마는 영화랑 공유를 할 거라고. 세계관을. 이 말인즉슨 TV도 챙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못될 것 같아. 반가워하는 뭐 일부 팬들도 그렇죠. 있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확 갈리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히어로 영화에 저도 막 그래픽 노블 이걸 다 막 본 건 아니지만
그 미덕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어떤 사회상을 정말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흡수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워낙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난민 이슈도 뭐 그래서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 뭐. 근데 네. 저는 히어로 영화를 보는 이유가 재밌으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히어로 영화들이 자꾸만 진지해져요. 그러니까 메시지 주려고 하고 은유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단순한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다 해석하면서 보지 않거든요. 즐기면서 보길 원하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정확히 반대의 이유로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슈퍼히어로 액션 영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은유적으로 담아서 이제 들려주고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뭐 블랙팬서가 있고 인피니티 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는 이 영화도 정치적으로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 기술을 기대했던 건데 캡틴 마블에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줄곧 얘기하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슈퍼히어로 1편 영화 중에서도 가장 실망스럽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얼마든지 계시겠지만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캡틴 아메리카 1편, 아이언맨 1편, 뭐 토르 1편 다 뭐 재밌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는 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들은. 그 캐릭터들이 어벤져스 1편에 와서 뭉치니까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캡틴 마블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얘가 뭐하는 애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자 감독이 연출을 하고 각본까지 쓰고 한 영화가 맞는 건가? 이게 과연 그렇게 떠드는 페미니즘 영화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로맨스가 없는 대신 여성 간의 연대 그게 좀 강렬하게 감동적으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멘토였던 아네트 베닝이라든지 그 친구하고의 그 우정 그 부분이 좀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평면적으로 그 부분이 약한 게 저는 얘기가 좀 쫄깃한 부분이 없게 만든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그리고 뭐 히어로 무비를 보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빌런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죠. 히어로에게 제약을 걸고 그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캡틴 마블의 제약은 그 목에 있는 그 패치?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쉽게 간다고 해야 될까요? 마블 영화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악역 캐릭터였어요. 악역이 너무 약하다, 너무 형편없다, 너무 일회성이다. 이런 얘기를 지적받았던 거는 1편에서 이 주인공 캐릭터라도 건지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이 악역 캐릭터는 어쩔 수 없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속편이 이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악역이 나올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랬었고 근데 캡틴 마블은 개뿔 악역도 악역대로 버려지고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버려지고 그 와중에 건진 건 탈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객전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작법 공부를 조금 수박 겉핥기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스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머리띠를 두르지 마라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머리띠를 두르고 이렇게 데모하듯이 말하지 말고 밑에 깔아놔라니까. 근데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실패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만큼 있을 때 이거를 최대한 포커싱을 좁혀서 하나에 집중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냥 벌려둔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 티찰라가 왕좌를 지키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사실 그런 왕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바탕에 깔리는 건 그 악역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잖아요. 흑인의 그런 울분 같은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로 잘 녹아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페미니즘 얘기는 페미니즘 얘기대로 있고 난민 문제는 난민 문제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테서렉트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통제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지금 이제 캡틴 마블이 됐다 이러고 이제 1편 끝인 거잖아요. 그거는 된 거 아닌가요? 거기서 뭐 약간의 쾌감을 느끼는 관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웅의 탄생 그거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벤 맨델스는 그 스크롤 할 때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다 억양을 달리했대요. 맞아. 그래서 더더욱 칭찬받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그렇죠. 마치 막 전라도 사투리 하다가 충청도 사투리 하다가 알 수 없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장면 너무 아쉽지 않았어요? 나만 그랬나? 그 마지막에 그 무릎 꿇고 있다가 미 풀파워 모드 나올 때? 저는 이제 정말 다 끝장낼 줄 알았거든요. 뭐 결국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이제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졌으면 저 새끼들이 쫄아서 도망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지? 이게 끝인가?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엄복동 레이싱 같았어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물론 질 차이는 있지만 그런 느낌, 그런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쾌감이 없었던 엄청 거. 기대했던 장면인데 그게. 근데 또 예고편이 다더라고요. 저는 그 예고편에 그 장면 엄청 인상 깊었거든요. 버스에서 그 할머니랑 그 한 장면. 근데 그게 코믹스에도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라고 있었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즐겼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인공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부수적인 캐릭터들에서 약간 잔재미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그루트 이후로 가장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나타났었고 그 고양이랑 사무엘 잭슨의 케미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근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무엘 요즘 저렇게 맨날 까만 옷만 입고 다니는데 저렇게 고양이 데리고 다니다니 정말 깔끔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그 안티에이징 기술을 보면서 굉장히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닉 퓨리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됐는데 네네. 콜슨 같은 거의 안 되지 않았어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원래 노안이었구나. 콜슨은 머리숱이 좀 많아졌죠. 머리숱이. 성우에서는 정말 잘 됐던데. 그 장면 딱 나올 때 클로즈업 딱 잡힐 때 모두가 약간 무성무성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오프닝은 마블 역사상 가장 좋지 않았어요? 스탠리로 인트로 만들어서 보여줄 때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모르고 맞아. 보는데 와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특히 땡큐 스탠리 나오는 거 보는데 그 후로도 좋았어요. 되게 서스펜스 있게 그려지잖아요. 첫 번째 임무 부여 받았을 때 약간 미국 해병대가 임무 받고 딱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느낌. 전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이걸 왜 재밌게 봤을까? 그러니까 왜 어떤 허점이 있는 거 이런 거 알겠어. 근데 왜 재밌게 봤을까 생각해봤는데 약간 나이키 광고를 봤을 때 약간 그쵸? 느끼는 맞아요. 박나래가 나오는 나이키 광고를 있더라고요.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쾌감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고스트버스터즈도 있었고 뭐 이제 오션스 8도 있었고 여러 영화들이 있었고 원더우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캡틴 마블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전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건 정말 재미없게 봤었어요. 최근에 그 나왔던 거라든지 이번 영화는 제가 그때 되게 열린 마음으로 봤죠. 제일 그간 봤던 사람들이 여성 영화라고 말하는 영화들 중엔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2편 3편이 나오면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토르 1을 보고 그렇게 막 졸면서 보고 이랬을 때 라그나로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1편에서 캐릭터를 건지지 못했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어쨌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2편 3편 되면 얼마나 더 이제 좋아질까라는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은 캐릭터적으로 못 보던 캐릭터였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더우먼도 보여준 적이 없고 블랙 위도우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여성 히어로를 캡틴 마블은 보여주지 않았나. 그 스크롤 쪽이 뭐 난민 이슈를 가지고 한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걔네 자체가 특징이 이렇게 사람 누구로 이렇게 DNA를 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이렇게 뭐 콜슨도 나오고 이런저런 사람이 나오면 제가 지금 스크롤인가? 아닌가? 긴갑인가? 스크롤이 그러면은 선 쪽인가? 크리족이 뭐 선 쪽인가?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그 뭐 버스에서 아까 그 할머니랑의 격투 같은 것도 그러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쪽은 뭐 좋은 쪽, 이쪽은 나쁜 쪽 하는 거를 이렇게 흐트러뜨리잖아요. 그 마블이 되게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 윈터 솔저도 그렇고. 아니 저는 아네트 베닝 볼 때마다 좋아. 그 캐릭터는 참 잘 살렸더라. 왜냐하면 그게 원래 이제 그 주드로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제 원작의 마벨이냐 아니면 영록이냐 아니면 또 누구냐 이렇게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등장을 했죠. 이제 아네트 베닝이 마벨을 연기하고 주드로가 연록을 연기하고 이렇게 썼구나 하는 그런 거는 참 좋았었어요. 그리고 캡틴 마블도 캐릭터는 잘 잡혀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블랙 위도우라거나 스칼렛 위치라거나 네뷸라라거나 가모라라거나 이런 네. 지금까지 마블에 있었던 여자 캐릭터들은 되게 시종일관 진지한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되게 농담도 하고 여유도 넘치잖아요. 네. 그 스크롤하고 싸울 때도 와 하면 뭐 맞아요. 그런 여유까지 부를 정도로 근데 되게 여유 있는 캐릭터였긴 했었어요. 별점 한번 매겨볼까요?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별점이 좀 내려갔네요. 설득이 되네. 설득당하는. 설득 별 3개로 하겠습니다. 저는 2개 반. 다 이초연님이 설득당했나요? 2개 반 줬던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외 영화에 좀 박하시네요. 한국 영화에 좀 후하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